안녕하십니까. 김학도의 판도사 김학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평생에서 가장 감격적인 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언제를 꼽으시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3명이 태어났는데요. 그 3명이 탄생하는 순간순간이 저는 아주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자녀 있으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요. 아기가 태어나고 처음 마주했을 때 그 순간의 느낌은 이거는 어떤 감동과도 비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감동을 느껴보신 분과 아직은 잘 모르는 두 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부남 현병수 씨와 그리고 아직 미혼인 김유진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우리 현병수 씨는 아들이 이제 현금이에요. 예, 돈 많이 벌라고 현금입니다. 우리 금이가 네. 태어났던 그 순간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우, 기억하죠. 야, 그때는 이제 쭈글쭈글한 천사가 하나 나오는데, 이건 네. 하늘에 감사한 일이고요. 로또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땐 사실 쭈글쭈글해요. 네. 지금 한 22개월 정도 됐을 텐데 네. 언제 아기가 어느 순간에 제일 예뻐 보입니까? 모든 순간순간이 다 예쁘죠.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지금 20개월인데 막 뛰어댕기고 엄청나게 하는 행동마다 다 이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쁠 때는요. 잘 때. 잘 때가 제일 이쁘고 가장 행복할 때는 오래 잘 때. 그리고 가장 기특할 때는 남이 안고 있는데 잘 때. 나 밥 먹는 동안 잘 때. 어떤 얘기인지 공감이 됩니다. 놀아달라고 안 보채서 그러신 거죠, 지금?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자는 모습이 너무나도 천사 같고 그리고 이제 아내는 또 잘 때 아름다워 보이고 그렇습니다. 예. 뭐든지 잘 때 아름다워 보인다. 예. 사실 유진 씨 같은 경우에는 아직 미혼이기 때문에 아기 귀여운 걸 이렇게 조카들을 통해서만 알지 본인은 이제 직접 아이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요? 저도 이제 20대 중반에 들어서니까 친구들 중에 아기 엄마도 덜어 있고요. 네. 근데 아기들은 왜 그렇게 저만 보면 우는지 그 이유를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어설프게 안아서 아기가 불편해서 울을 수도 있고요. 아기가 이게 엄마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본대요. 그래서 또 울 수도 있겠죠. 자, 오늘 아직 육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유진 씨도 육아의 달인도 육아에 대해서 서투신 어떤 부모님들도 모두가 봐주시면 좋은 정보를 챙기실 수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김학도의 판도사 출발! 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 김학도의 판도사. 모유와 분유에 관한 모든 이야기가 오늘 판도사에서 밝혀집니다. 모유의 풍부한 장점, 분유를 먹일 수밖에 없는 이유, 남은 우유 재활용하기 등 영양가 있는 정보가 가득하니 채널 고정하세요. 쉽게 말해서 양질의 철분이라는 거죠. 게다가 또 모유가 신기한 게 아기 성장에 따라서 성분도 점점 맞게끔 이렇게 변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신비하고 신기하고 놀라웠고 서프라이즈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먼저 모유와 분유에 관한 본격 탐구 시작해봅니다. 아기의 성장에는 과연 모유가 좋을까요? 분유가 좋을까요? 분유는 우유를 아기가 쉽게 소화할 수 있도록 가공한 데다가 철분이나 칼슘 등의 부족한 영양소를 첨가해서 모유에 최대한 가깝게 만든 거라서요. 아빠들이나 잘 모르는 사람들이 무조건 분유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더불어 수유와 산모의 관계까지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모유와 분유에 관한 엄청난 비밀이 지금 풀립니다. 따라오세요.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프로그램 김학도의 판도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모유와 분유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그 전에 먼저 축하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패널, 우리 현병수 씨가 첫 아이 현금에 이어서 둘째 아이가 생겼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려요. 떨어지는 출산율을 올려주신 우리 장한 병수 씨. 역시 최고예요. 네, 기능을 좀 발휘했습니다. 네, 어깨가 무겁네요. 자, 예. 오늘 제 예상으로는요, 우리 현병수 씨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우리 김유진 씨는 좀 더 깊이 있는 취재를 해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떠십니까? 당연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현금이가
모유도 먹어보고 분유도 먹어보고 이게 먹는 거에 이게 미치는 애예요. 정말 먹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 아이를 키워본 아빠의 입장에서 경험을 토대로 고급 정보를 좀 드린다고 약속을 좀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저는 주부님들과 같은 여자잖아요. 오히려 두 분보다 더 공감할 만한 얘기거리를 더 많이 전달해 드릴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 본격적으로 입장을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병수 씨는 모유와 분유 그리고 아기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우선은요, 신생아 때 제대로 된 섭취는요 평생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일단 모유 속에는요 영양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일단 모유를 먹으면 우리가 인지 능력이 높아진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밝혀졌잖아요. 그 속에 정말 모유가 너무나도 좋고 상황이 된다면 모유를 먹이시는 게 좋다고 강력 추천하는 바입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모유가 아무리 좋다고 먹이고 싶어도 다 먹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엄마의 몸 상태나 환경을 또 고려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분유가 모유에 비해 나쁘다. 그런 인식이 너무 팽배한데 이것도 저는 좀 바로잡아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분유는요, 모유를 먹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엄마들에게 이 아기를 위해서 최대한 모유에 가깝게 만들어진 게 분유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긴 한데요. 또 이제 분유를 먹이는 거는 아무래도 아기와 엄마 간의 교감적인 측면에서는 좀 부족하고요. 그리고 네. 또 뭐 이렇게 보면 우리가 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자 귀한 선물이자 사랑은 모유다. 예, 뭐 그렇게 또 볼 수가 있잖아요. 사실. 모유 좋은 거는 누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모유 수유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 전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모유에 대해서 우리 병수 씨가 아주 깊이 있는 얘기를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기도 좋고요. 엄마 몸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진 이 모유, 여러분이 그동안 몰랐던 사실까지 제가 담아왔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 가장 먼저 먹는 음식 모유. 모유야말로 아기를 위한 최고의 선물인데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아기가 생후 6개월이 될 때까지 모유 수유를 의무적으로 지속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모유의 무궁무진한 장점과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병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모유 수유에 대한 특별한 강의가 있다고 해 찾아온 이곳. 예비 엄마부터 베테랑 엄마까지 모유 수유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은데요. 아무래도 잔병 치료가 좀 덜하다고 그렇게 들어서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도전 한번 해보려고요. 배앓이 같은 것도 걱정이 되고요. 분유를 먹게 되면 엄마젖이 요즘에는 중국에서도 돈 주고 사 먹는다고 할 정도로 어른들도 인기가 좋고 영양가가 그렇게 높은데 이왕이면 모유를 먹이는 게 좋겠죠. 요즘엔 아토피가 많잖아요. 그런 걸 좀 차단해주기 위해서 모유 안에는 영양분이 많다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도. 결코 쉽진 않지만 꼭 내 아이에게 건강한 모유를 먹이고 싶은 게 엄마 마음인데요. 모유의 장점은 크게 아기와 산모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엄마만 잘 먹으면 이 안에 모든 영양소가 아기한테 다 6개월 동안은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거고. 모유가 아기에게 좋은 점, 첫 번째는 두뇌의 발달을 돕는다는 것인데요. 모유 수유는 정말 많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두뇌 발달도 있고 그다음 아기 성장 발달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해 줄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모유는 아기의 맞춤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유를 먹는 아기는 분유만 먹는 아기에 비해 뇌의 발달 속도가 20에서 30%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모유는 아기의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그 비밀은 바로 성분에 있습니다. 단백질의 양은 우유에 더 많지만 질적으로는 모유가 더 우수한데요. 락토에린이라는 성분이 장내 대장균에 대한 저항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면역 물질인 라이소자임이나 글로불린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 불포화 지방산이라 소화와 흡수율도 더욱 우수합니다. 또한 모유를 먹고 자란 아기는 알레르기에 걸릴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드는데요. 소아 알레르기의 주 원인이 우유 속에 있는 베타락토글로불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엄마의 젖에는 들어있지 않아 안전한 것입니다. 모유가 아기에게 좋은 이유 세 번째는 엄마와의 유대감 형성과 정서적 안정인데요. 모유수유는 직접 아기를 안고 먹이기 때문에 엄마와 아기의 애착관계 형성에 아주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아기와 엄마가 스킨십을 이루기 때문에 엄마는 아기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아기는 엄마에 대한 신뢰감 형성에 아주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아기의 건강에 최고인 모유. 모유 수유는 산모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먼저 출산 후 가장 큰 고민인 체중 감량에 효과적입니다. 모유 수유 시 하루에 소모되는 열량은 약 500kcal. 이것은 유산소 운동을 1시간 하는 것과 동일한 소비 열량입니다. 또한 산모의 건강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호르몬의 분비와 관계가 깊다고 합니다. 산모한테도 물론 좋습니다. 그 이유는 호르몬 분비가 됩니다. 모유를 하게 되면 옥시토신과 프롤락틴이라는 호르몬 분비로 인해서 자궁 출혈을 예방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유 수유를 하신 임산부보다 산모보다 훨씬 빨리 회복을 할 수 있는 효과를 갖게 되고, 그다음 또 하나는 그 호르몬의 분비로 인해서 우울증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유 수유를 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치매를 겪을 가능성이 64%나 적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보너스 하나 더! 모유 수유는 가계 경제에도 보탬이 된다는 사실. WHO는 모유 수유를 권고하는 이유로 경제적 이유를 들었는데요. 그 기간만큼은 분유값과 이유식 비용을 줄여 가계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궁무진한 모유의 장점들. 아기에게도 엄마에게도 일거양득. 모유가 좋은 이유 이제 확실히 아셨죠? 네, 잘 봤습니다. 영양적인 면은 물론이고요. 아가와 엄마가 교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분유가 모유를 따라갈 수는 없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그렇죠. 뭐 한마디로 정리하면 완전 최고다. 라고 또 이런 말을 또 해주고 싶은데 지금 뭐 유진 씨 표정 보니까 이건 모유 이러면서 예, 모유 이렇게 표정을 하시는데 모유는요 소화가 쉬운 양질의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등 성장 발달에 필요한 영양소가요 모유 속에 다 함유가 돼 있고요. 네. 뇌 기능이 좋다는 DHA까지도 들었어요. 이게 엄청 좋은 겁니다. 그리고 뭐 좀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모유 수유 때 그 시간에 엄마와 아기가 가지는 그 오붓한 시간은요, 그때의 감정이 아기의 평생 이 정서적인 면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모는 산후출혈이나 우울증을 감소시킨다는, 그래서 모유가 좋다는 연구 결과가 또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모유는 분유에 비해서 철분 함량이 좀 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요 철분 그 대부분이 아기가 흡수 가능한 형태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양질의 철분이라는 거죠. 게다가 또 모유가 신기한 게 아기 성장에 따라서 성분도 점점 맞게끔 이렇게 변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신비하고 신기하고 놀라웠고 서프라이즈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근데 네. 병수 씨 자꾸 그러시면요, 지금 TV 보시는 워킹맘들이 얼마나 속상한지 아세요? 왜요? 아니, 여건이 안 돼서 수유를 못 하는 건데 그런 엄마들이 얼마나 많은데 네. 마치 모유를 안 먹이는 게 엄마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가시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아닙니다. 절대 저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네.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느낌이 조금 있긴 있어요, 병수 씨. 예, 너무나 아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아내 입장을 좀 고려해주는 그런 생각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제 의도는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아기에게 우리 현금이에게 모유 수유를 한 적이 있어요. 예? 물론 안 나오지만 나도 그래도 얘가 깨물기는 깨물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뭔가 밀착돼 있는 느낌이 있고 애착 관계를 형성시키고 싶어서 그래서 본인이 직접 모유 수유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한 적이 있죠. 몇 번 시도를 했죠. 근데 너무 또 이게 분위기 좋잖아요. 밀착되고 얼마나 또 네. 교감하고. 네, 저는 이런 거를 다만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예,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아기가 이제 사기를 배우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저는 뭐 아이 엄마는 아니지만요, 같은 여자로서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애써봤습니다. 모유가 당연히 좋죠. 하지만요,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제가 분유를 먹이는 엄마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하늘이 주신 새 생명의 축복.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아기에게 모유를 먹이고 싶은 건 엄마들의 당연한 바람인데요. 하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꾸준히 상승하던 모유 수율이 지난해 급격한 감소 수치를 보였습니다. 모유를 먹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51%는 모유량 부족, 16.3%는 엄마의 취업이라고 답했는데요. 엄마들이 부유를 먹일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똑똑하게 분유 수유하는 방법까지 판도사에서 지금 공개합니다. 주말의 오후, 특별한 모임이 열렸는데요. 일하랴 육아에 힘쓰랴 바쁜 워킹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살림 정보부터 재테크 정보까지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데 역시 주요 주제는 육아입니다. 아기를 키우며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것이 녹록지 않은데요. 얘가 모유를 안 먹었어요. 안 빨았어요. 이게 제왕절개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정시 돌기 시작하니까 안 빨더라고요. 먹지도 않고 분유만 찾으니까. 엄마들이 분유 수유를 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저제량이 줄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량이 줄어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젖을 제대로 먹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니세프나 대한소아학회처럼 모유 수유의 최고 전문 단체에서 성공적인 모유 수유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꼽는 것은요. 엄마와 아기가 24시간 모유 동시에 해가지고 애가 먹고 싶어 할 때마다 충분한 젖을 먹이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출산 후에 엄마들이 산후조리를 하면서 산후조리원 가든가 다른 어떤 데 있으면서 아기를 갖다가 몇 시간씩 띄워놓습니다. 신생아실에 맡기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젖을 짜서 먹이는 엄마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모유 수유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유 수유를 하는 산모는 채소를 꾸준히 섭취해 수분과 영양을 보충하고 심리적 안정을 위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기에게 분유를 먹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수유를 주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수유할 만한 공간이 없어서 백팩에 유축기를 넣고 그 공공 화장실을 이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아기를 위해서 유축을 하기보다 그냥 버리기 위해서 제가 살기 위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유축을 되게 힘들게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일하다가 중간에 이제 계속 유축을 하러 가야 되는데 일 업무량이 이제 많은 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유축하러 가는 것도 사실상 되게 크게 부담이 되고 이래가지고 예. 그리고 칸막이들이 좀 커튼으로 돼 있는 공간들도 많기 때문에 옆 사람이 아직 수유 중인데 이제 커튼을 열어 젖히고 이제 먼저 나가신다든지 이럴 때 좀 노출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좀 꺼려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모유가 좋은 걸 알지만 수유 편의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모유 수유 시설 설치와 관련한 조례는 없고 공공기관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인구보건복지협회는 공공시설 내 모유 수유실 설치 현황을 공개했는데요. 각 공공시설과 문화시설에 설치된 모유 수유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분유를 먹일 수밖에 없다면 주목해주세요. 똑똑하게 분유 수유하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판도사의 팁. 아기가 먹다가 남긴 분유는 다시 먹이지 마세요. 젖벽 안에서 침과 공기가 혼합돼 세균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장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두 번째는 분유를 선택하는 올바른 방법인데요. 시중에 출시된 다양한 종류의 프리미엄 분유. 과연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분유는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국제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요. 더 좋은 분유를 위한 프리미엄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한소아학회에서는 어느 분유가 더 좋다. 그런 것에 대한 특정한 결론을 내린 적 자체가 없습니다. 궁금증은 또 있습니다. 아기 알레르기를 걱정해 분유 대신 두유를 먹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과연 괜찮은 걸까요? 돌까지 이제 먹는 음식 중에 제일 좋은 음식은 엄마 젖입니다. 그런데 엄마 젖을 이제 부족해서 못 먹을 경우는 우유로 만든 분유를 먹게 되죠. 그리고 두 돌이 지나서도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음식은 보통 우유입니다. 보통 우유가 더 좋죠. 그런데 두 돌 지나서는 보통 우유를 먹일 때 반드시 저지방 우유나 무지방 우유로 먹이는 것이 더 낫습니다. 분유 수유의 모든 것 이제 아셨죠? 새 생명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보물입니다.
네, 잘 봤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의 애환이라고 할까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어머님들의 목소리를 우리 유진 씨가 듣고 오셨는데, 모유를 먹이고 싶어도 정말 이게 상황이 안 되고 수유시설도 찾기 힘들고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신 거예요. 애 셋을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이거 참 공감되는 얘기입니다. 네, 점차 모유 수율이 증가하곤 있지만 아직 30-40%에 그치고 있는 이유는요. 수유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요. 직장 상황도 개선되지 않는 등의 이유가 큽니다. 네, 여성들이 애 낳고 집안일 해야지 이런 인식은요. 정말 옛날 진짜 캐캐 묵은 그런 사고방식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의 인식, 사회적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 저 학도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개선돼야 됩니다. 이거는 100% 개선이 돼야 되는 현실이고요. 그렇죠. 사실 모유 수유하기 싫은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아빠인 저도 애랑 밀착되고 싶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까 뭐 저의 주장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네, 그러니까요. 분유는 우유를 아기가 쉽게 소화할 수 있도록 가공한 데다가 철분이나 칼슘 등의 부족한 영양소를 첨가해서 모유에 최대한 가깝게 만든 거라서요. 아빠들이나 잘 모르는 사람들이 무조건 분유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주부 병수가 또 한 말씀 또 드리자면 사회생활 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시는데 보통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인스턴트 음식을 먹거나 몸 상태가 좀 안 좋을 때 모유 수유하는 것보다는요, 그때는 분유가 낫긴 합니다. 예, 분유를 선택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분유 먹이는 엄마들의 애환을 조금만 더 이해해 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훈훈하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현병수 씨는 아기와의 교감, 이 모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고요. 유진 씨는 뭐 분유를 먹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모유와 분유 어떻게 먹여야지 잘 먹이는 건지 전문가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최종 판단에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환경이 되신다면 모유 수유를 최소 6개월까지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모유 수유 안에 아기가 성장 발달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더 환경이 되신다면 아기가 거부할 때까지 모유를 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네, 환경이 안 되신다면 최소 초유란 면역력이 가장 풍부한 젖을 말합니다. 일주일까지는 엄마가 적극적으로 젖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는 분유 수유를 선택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여건만 된다면 최소 몇 주만이라도 모유 수유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길게 하는 것이 아기와 엄마 모두에게 좋게 작용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또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은 유축기를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짜놓은 모유는 날짜와 양을 반드시 적어놔야지 아이에게 신선한 모유를 먹일 수가 있습니다. 2, 3일 내 먹일 것은 냉장 보관해도 되지만 1, 2주 두고 먹일 거라면 반드시 냉동실에 넣고 얼려야 하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전자레인지에서 해동시키지 마시고요. 미지근한 물에 담가서 해동을 시키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분유는요, 모유에 비해서 칼로리가 높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이시면 또 안 되고요. 분유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이는 건 또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 우리 병수 씨가 참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사실 모유를 먹이고 싶은 엄마의 심정 다 같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아서 오늘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아기 엄마들이 힘들고 서러운 감정이 든다고 합니다. 엄마들이 편안하게 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려면 가장 우선시돼야 할 것이 저는 아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빠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또 모유 수유하는 데 있어서 아빠의 역할이 크다는 사실을 아빠들 스스로가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판도사의 선택. 아기가 태어나 처음 맛보는 음식이자 엄마의 신성한 선물이라 불리는 모유.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등 성장 발달에 필요한 영양소가 풍부한 모유는 엄마와의 애착 관계를 형성하며 아기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와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등으로 분유를 먹이는 경우도 상당수. 일각에서는 우려의 말도 있지만 분유는 모유에 가장 가깝게 만들어진 식품인 만큼 모유를 제외하고는 아이의 성장 발달에 적합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분유는 모유에 비해 열량이 높고 아이와의 교감이 부족해질 수 있는 만큼 상황이 된다면 모유 수유를 최대한 지속하는 게 좋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동급 최강 교양정보 프로그램 김학도의 판도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아이들이 모유나 분유를 먹는 시기를 지나서 이유식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요. 생우유를 먹게 되죠. 그때부터 쭉 우리는 수십 년 동안을 우유를 마시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저와 함께하고 계신 이 두 분은 우유를 굉장히 좋아하셨나 봐요. 키가 아주 길쭉길쭉하고 네. 현병수 씨는 186까지 길죠. 깁니다. 예,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키 크려고 우유 배달했다는 얘기는 뭐 이미 방송에서 이미 분량을 뽑아냈어요. 충분히 뽑을 만큼 뽑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네. 요즘에도 또 하루에 우유를 2개씩 이렇게 배달해갖고 배달해서 계속 마시고 있거든요. 우유 그러세요? 굉장히 좋아해요. 성격도 우유보다 나고요. 우유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예.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우유보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우유는 완전 식품이라서 성장기 이후에도 꾸준히 마시면 아주 좋은데요.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봉수 씨. 네. 우유에는 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칼슘, 비타민, 무기질 등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다 들어있죠. 그렇다면 두 분 우리나라의 우유 소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우유 소비량 1인당? 그냥 많을 것 같아요. 느낌에는. 한 명당 연간 27kg입니다. 이게 200ml 팩으로 따지자면 한 150개 되는 건데요. 이 정도 되면은 우유도 주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우유 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죠. 종류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또 제가 오늘 판도사에서 우유 얘기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 좀 해결해달라고 하셨어요. 왜 우유마다 맛이 조금씩 다른가요? 하는 의문 있잖아요. 네, 맞아요. 소에서 짠 건데 다 맛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뭐 그런 이유가 있겠죠. 뭐 원유 품질, 뭐 제조 기술, 살균 조건 등이 회사마다는 또 이렇게 우유 회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게 뭐 있을 수도 있겠고요. 네. 젖소가 어떤 사료를 먹고 자라는지도 우유 품질과 맛에 또 영향을 또 주니까. 예. 그리고 요즘에 이 강화 우유라는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강화 성분에 따라서 맛의 차이가 나는 그 우유를 뭐 강화 우유라고 하나요? 네, 그렇죠. 이제 몇몇 분들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 강화 우유가 강화도에서 나온 우유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없어. 저만 그렇게 생각했네요. 어쨌든 요게 강화 우유, 요게 이제 지방이나 단백질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에 따라서 이게 맛도요. 이 미세하게 차이가 납니다. 네. 우리가 소주도 그 미세하게 약간 소주마다 차이가 나요. 전라도에서 먹는 소주 틀리고 경상도에서 먹는 소주 갑자기 왜 틀리고. 소주 얘기를 그러니까요. 꺼내고 그냥 막 던진 것 같죠? 네. 저도 그런 것 같네요. 어쨌든 이게 우유를 마시면서 그 맛의 차이를 또 느껴보는 것도 이게 나름 또 소소한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얘기 나온 김에 제가 또 하나 좀 전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오늘 현병수 씨 눈빛이 아주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정보에도 아주 자신감이 있는가 본데요. 어서 보겠습니다. 현병수의 T.O.P 함께 하시죠. 고품격 과학 지식 현병수의 T.O.P. 인류의 영양을 책임진 우유. 우유는 이제 영양뿐 아니라 면역력까지도 책임지고 있는데요. 우유의 변신은 무죄. 강화 우유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나라의 장래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투자는 어린이들에게 우유를 먹이는 일이다. 좋지 않습니까? 이런 멋진 말. 병수의 말이면 좋겠지만요. 윈스턴 처칠이 한 말입니다. 요즘에는 특정 영양 성분을 더 첨가한 슈퍼 우유가 쏟아져 나오고 있죠. 이른바 성분 강화 우유라고 하는 건데요. 가격이 일반 우유보다 비싸요. 그래서 돈에 예민한 저 병수가 과연 제값을 하는지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분 강화 우유에 시초를 할 수 있는 DHA 우유입니다. 두뇌 활동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DHA. 아이를 둔 주부들의 교육열이 높아지면서 94년 DHA 우유가 출시된 이래 곧 돌풍으로 이어졌습니다. DHA라고 하는 것은 지방산의 한 가지 종류입니다. 불포화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지방산이고요. 사람의 몸속에서는 되뇌에 DHA 성분이 존재하고요. 어유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뇌세포의 구성 성분인 DHA. 주로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인데요. 두뇌 활동이 활발한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영양 성분이기 때문에 주로 어린이 우유에 첨가를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유 속 DHA 그 양은 얼마나 될까요? A사의 우유에는 100ml당 16mg이 함유.
B와 C 사이 우유는 각 2.3mg. DHA라는 특정 성분을 강화시킨 우유에는 100ml당 적게는 2mg부터 많게는 16mg의 DHA가 함유돼 있었는데요. DHA 우유 섭취만으로 DHA 하루 권장량을 충족시키려면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미국의 경우 2, 3세 어린이들에게 140mg 이상의 DHA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우유 중에 한 부분은 100g당 16mg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40mg을 하기 위해서는 거의 1kg에 해당하는 우유를 먹어야 그 양을 충족하기 때문에 우유만으로 DHA를 공급받는다는 것은 부족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식탁에 등푸른 생선이 자주 올라온다면 굳이 강화 우유를 챙겨 마실 필요는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어때요? 멋지죠?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는다면 저 병수는 우유를 마십니다. 근육은 물론 제 뼈 마디마디까지 튼튼하게 만드는 건 우유 중에서도 특히 요 성분 때문인데요. 눈치채셨나요? 자녀의 키에 민감한 엄마들이 특히 선호한다는 칼슘 우유 속 비밀 함께 보시죠. 두 번째는 칼슘 우유입니다. 조기 교육 열풍보다 더 무섭다는 성장 열풍. 특히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키부터 크고 봐야 한다는 생각 가지신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어린 아이에게는 성장을, 여성에게는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연령을 불문하고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일반 우유보다 약 20%가량 높은 가격에도 불구 칼슘 우유가 꾸준히 인기를 얻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칼슘의 경우 뼈를 구성하기 때문에 성장기 어린애들은 계속 뼈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뼈들을 계속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활히 칼슘을 공급받지 못하면 성장기에는 뼈의 성장이 안 되니까 성장 발달이 지연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성장기 아이들에게 칼슘 공급은 매우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6세 어린이의 경우 칼슘 우유 한 팩으로 하루 권장량의 반 이상을 충족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일반 우유에도 200mg 정도의 칼슘이 들어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참 좋겠죠? 우리 아이에게는 칼슘이든 비타민이든 DHA든 더 많이 든 걸 먹이고 싶어하는 엄마들의 그 마음이 다양한 강화 우유의 등장을 낳는 한 원인이 됐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만나볼 성분 강화 우유는 뭘까요? 요즘 어머님들 관심을 온몸에 받고 있는 가장 핫하다는 이것, 지금 만나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초유 우유입니다. 초유란 분만 후 5일 이전까지 나오는 황색의 젖을 말하는데요. 초유의 단백질에는 면역성과 관계 있는 글로불린이란 성분이 들어있어 자연 면역력을 길러준다고 합니다. 성숙류에 비해서 면역 단백질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병원균의 공격이나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에 대한 공격, 어떤 그런 전체적인 것들에 대한 방어를 해주는 데 도움을 주는 것들을 우리가 면역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특히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영유아의 면역계는 엄마의 면역계를 이어받은 것으로 독자적인 면역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래서 영유아의 경우에는 초유의 섭취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초유가 포함된 우유는 주로 영유아 전용 우유가 대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우유에 포함된 초유의 효과, 과연 믿을 만한 것일까요? 소의 면역 체계가 있고요. 사람의 면역 체계가 있습니다. 소는 같은 포유류이기 때문에 요 교집합 부분, 요 부분은 저희랑 같은 면역 체계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소의 초유를 사람이 먹었을 때 그렇게 일치되는 부분에선 도움을 받지만 일치하지 안 되는 부분은 도움을 못 받습니다. 더불어 성분 강화 우유를 고를 때 주의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영양 성분 섭취를 위해 많이 마시면 포화 지방의 섭취도 늘어나 비만의 원인이 된다고 하니까요. 무조건 많이 마시는 건 피하셔야겠죠? 일반 우유보다 많게는 3배가량 비싸기도 한 성분 강화 우유.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니만큼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히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네, 현병수 씨 잘 봤습니다. 성분 강화 우유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줬는데요. 우리 사람들은 우유만 먹고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평소 식단에서 등푸른 생선이나 뭐 채소 같은 거 많이 드시면 굳이 뭐 DHA나 칼슘이 강화된 그런 우유 챙겨 마실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현병수의 TOP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또 우리 애는 현금이는 또 워낙 또 멸치를 또 못 먹어요. 그래서 아예 칼슘을 섭취할 수단이 우유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몰라도 너무 우리가 강화 우유만 찾다가는 네. 자칫하면 영양 과잉이 될 수가 있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또 네. 초유 성분은 고온에 노출되면 변성이 되거든요. 저온 살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초유 우유를 선택하실 때는 살균법을 반드시 체크해 보시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이어트 하는 분들 중에 특히나 강화 우유만 마시고 저녁은요 이게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날 정도로 쫄쫄 굶고 그런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계실 거예요. 그런 것도 이게 옳지가 않습니다. 네. 우유는 어디까지나 보조식품일 뿐이죠. 나머지 필수 영양소는요 대부분은 밥과 반찬으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네. 뭐 흰우유 한 잔만 마셔도 하루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약 3분의 1 정도 섭취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강화 우유는 뭐 아이의 특정 영양소가 부족할 때 챙겨 먹는다. 뭐 이 정도의 의미로만 부여한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현병수 TOP 아주 잘 봤고요. 이번에는 김유진 씨의 순서입니다. 우유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그 전에 제가 그냥 하나만 좀 요구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뭘 또 요구를 하시려고요? 아니, 뭐 별거 아니고요. 제가 요즘 나름 좀 바빠요. 나는 뭐 믿기진 않겠지만 살짝 바빠졌어요. 옛날에 스케줄이 아예 없었는데 네. 좀 조금 있어서 살짝 바빠졌어요. 축하드립니다. 예, 그래요. 네. 축하받을 일이죠. 근데 그래서 집에 이제 우유가 매일 2개씩 오긴 오는데 잘 못 챙겨 먹었어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지금 집에 냉장고 안에는요 우유가 나름 좀 많이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네네. 이런 거를 또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요, 맞아요. 예, 이게 우유 먹으면 이게 좀 소화도 이게 너무 많이 먹으면 또 그렇잖아요. 예. 이런 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뭐 보통 그 1000ml 정도의 단위의 큰 팩을 많이 구입해서 온 가족이 함께 먹잖아요, 우유를. 네. 근데 이제 이게 애매하게 남았을 경우가 있긴 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이거 말씀하시려고 그렇죠. 하는 거죠. 예, 예. 네, 버리긴 아깝고 또 마시자니 좀 그렇고 그런 상황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남은 우유 분유 어떻게 활용하냐고요? 지금부터 김유진 리포터가 알려드립니다. 주부님 고민이 있으시다고요. 어떤 고민이신지. 제가 이제 둘째가 돌이 지나고부터 분유를 아예 안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활용할까 하다가 판도사 팀에 고민을 이제 신청하게 됐어요. 처치에 곤란한 분유랑 우유가 고민이시군요. 네, 그렇죠. 제가 오늘 주부님 고민 말끔하게 해결해드리고 갈게요. 남은 분유와 우유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분유 쿠키 만들기인데요. 준비물도 아주 간단합니다. 달걀, 박력분, 남은 분유, 설탕만 있으면 준비 끝! 분유는 아기들만 먹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만들어볼 음식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남자아이만 둘이라고 하는 김선아 주부님. 집안 곳곳에 아이들 사진이 눈에 띄는데 곧 아이들이 깜짝 놀랄 만한 영양 간식이 탄생하니까요. 메모 준비해주세요. 중탕한 버터를 스텐볼에 덜어주시고요. 박력분을 체에 쳐주시면 되는데요. 밀가루랑 버터를요 주걱으로 잘 칠해주시면 돼요. 계란 노른자 2개랑 설탕을 약간 넣어주시고요. 분유를 넣어주면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자, 반죽이 준비되면 짤 주머니에 넣어서 원하는 쿠키 형태로 만들어주는데요. 180도로 예열된 오븐에 10에서 15분 정도 구워주시면 맛있는 쿠키가 완성됩니다. 아이고 정말 간단하죠? 겉모습만으로는 도무지 맛을 가늠하기 힘든데요. 아이고 과연 그 맛은? 예상외로 맛있는데요. 이렇게 만들기도 간단하니까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도 좋겠어요. 분유가 들어간 엄마표 쿠키. 사서 먹이는 과자보다 아이의 건강에도 훨씬 좋을 것 같죠? 분유가 들어가게 되면 쿠키를 부드럽게 해주고 유연하게 해주거든요. 분유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칼슘, 단백질 등의 영양소가 공급되기 때문에 넣지 않는 것에 비해서 더 좋은 영양성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초간단 레시피의 결정체. 바로 우유로 치즈 만들기인데요. 우유, 생크림, 레몬즙, 소금만 있으면 준비 끝!
이번에는 빵에 발라 먹기도 하고 샐러드에 넣어 먹기도 하고 그냥 먹어도 맛있는 리코타 치즈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냄비에 우유랑 생크림을 넣고요. 소금을 아주 약간만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너무 싱겁지 않을 정도로만 넣어주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자리에 작은 기포가 생길 때까지 센 불에 가열을 해주시면 됩니다. 끓으면 불을 끄고 레몬즙을 적당량을 넣어 서로 엉기게 만든 뒤 5분 정도 식혀주는데요. 자, 이렇게 순두부처럼 엉기면 면포를 올린 채에 넣어 물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면 치즈가 완성됩니다. 이것도 참 쉽죠잉? 치즈 맛 좀 보실까요? 정말 담백하고 고소하면서 시판되는 치즈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우유나 분유는 그냥 마실 수 있지만 유효기간이 지나버린 우유나 분유, 그게 정말 처치곤란이더라고요. 아하, 그렇습니다. 아이가 먹다 남긴 분유는 1시간 이상이 지나면 변질되기 때문에 다시 아이에게 먹일 수 없다고 하는데요. 분유를 화분에 부어주면 식물 영양제보다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하고요.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는 거지에 묻힌 다음 화초를 닦아주면 식물의 수명도 연장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우유로 가죽 제품을 닦으면 좋다는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렇게 광택이 나는 이유, 우유의 어떤 성분 때문일까요? 우유에 있는 단백질이 그런 효과를 하는데요. 우유 같은 것으로 이제 어떤 쇼파나 이런 것을 닦아주면은 그런 이제 이취나 뭐 어떤 뭐 땀내, 그 다음에 어떤 그 먼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남은 분유와 우유의 활용법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생활 곳곳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만큼 잘 메모해 두셨다가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유진 씨 잘 봤습니다. 우유뿐만 아니라 분유 재활용법까지 살펴주셨는데요. 아이도 낳지 않았는데 어쩜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아이에 초점을 맞추시지 마시고 요리에 초점 맞추시면 되죠. 제가 또 요리에 관심이 많기도 하고요. 또 잘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우리 김학두의 판도사 오늘 챙겨보신 주부님들 남은 우유, 뭐 분유 참 잘 유용하게 쓰실 것 같습니다. 분유 속 성분도 아주 훌륭하다는 얘기 뭐 조금 전에 얘기를 나눴는데요. 밀가루와는 또 다른 건강 쿠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두 분 계속 얘기하시는데 네. 그만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얘기가 안 들어와요. 지금 옆에 이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는데 지금 쿠키를 지금 만들어 오신 네, 거잖아요. 그때 화면에서 방금 보신 그 쿠키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못생겼네요. 못생긴 맛은 좋아요. 예.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제 한번 못생긴 게 또 이게 맛있다고 하면 또 이게 옛날에 갖고 온 음식은 진짜 발로 만들었는데 오늘은 손으로 만들었네요. 과자가 딱딱하지도 않고요. 분유 향이 느껴지면서 아이들이 참 좋아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동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괜찮은데요? 네, 그리고 우유는 마사지나 세안제로도 아주 좋다고 말씀 여러 번 드렸잖아요. 분유도 피부 보습 효과가 있어서요. 얼굴에 문질러 주시면 아주 좋은데요. 가루 형태라서 다른 거랑 섞어서 팩을 해도 좋고요. 자, 오늘 모유를 지나서 분유를 지나서 우유까지 모든 유란유를 다 알아본 것 같은데요. 더 전해줄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자, 현병수 그리고 김유진의 Very Important 포인트에서 확인하시죠. 네, 자, 애들 성장에는요, 엄마와 모유, 분유 이런 역할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빠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요. 제가 이렇게 약간 웃는 이유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자격이 있나 없나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작가님의 또 이렇게 하라고 또 시켜주셨으니까 네, 좋은 아빠 되라고요. 네, 그렇죠. 나는 지금 아이들에게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현병수 씨가 웃는 게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잘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유진의 VIP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언니, 오빠, 친척, 친구들 중에 아기 엄마가 있다면 아기 엄마의 휴식을 위해서 잠깐만이라도 아기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육아는 정신적, 육체적으로도 아주 힘든 일이거든요. 정말 공감 100배입니다. 육아라는 것
엄마 혼자만의 일이 절대 아니죠. 나라의 미래인 아가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요, 우리 모두의 몫이라는 것 기억을 하면서 김학도의 판도사, 대한민국의 모든 아가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도사의 선택. 아기가 태어나 처음 맛보는 음식이자 엄마의 신성한 선물이라 불리는 모유.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등 성장 발달에 필요한 영양소가 풍부한 모유는 엄마와의 애착 관계를 형성하며 아기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와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등으로 분유를 먹이는 경우도 상당수. 일각에서는 우려의 말도 있지만 분유는 모유에 가장 가깝게 만들어진 식품인 만큼 모유를 제외하고는 아이의 성장 발달에 적합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분유는 모유에 비해 열량이 높고 아이와의 교감이 부족해질 수 있는 만큼 상황이 된다면 모유 수유를 최대한 지속하는 게 좋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제 어디 삐거나 이렇게 통증이 있을 때 찜질하잖아요. 네. 찜질이 냉찜질이 좋을까, 온찜질이 좋을까? 다음 주 주제예요. 온찜질이죠. 뜨거운 게 일단은 뜨거운 거를 해줘야 돼. 열을 가해줘야 돼. 아니죠. 냉찜질이죠. 더운데 찜질해요. 차가운 여자네. 차가운 여자는 따뜻한 남자거든. 그게 아니라 이렇게 냉찜질하면 탁 시원해지면서 이게 얼얼하면서 아픈 것도 잘 못 느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파스도 네, 시원하게. 시원한 파스, 뜨거운 파스 두 가지 있잖아요. 그래요. 어느 때 그걸 붙여야 되는지. 이열치열이라 그랬습니다. 아니야, 그게 맞는 아니야. 말인가요? 그거 다 그 상황에 맞는 따뜻함, 차가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눈 부었을 때도 아침에 수저를 냉동실에 넣었다가 이렇게 되면은 붓기도 빠지고. 그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게 다 통증 있으면 우리 사우나 가지 않아요?